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피부과의 피부건강레이저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조재입니다. 우리 피부건강레이저센터에는 많은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흉터가 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얼굴에 잔주름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40대 여성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레이저센터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시크릿 RF 레이저 장비와 프랙셔널 CO2 레이저 두 가지 장비를 복합해서 시술하면 어떠한 효과들이 있고 과연 거기에 대한 노하우들이 어떠한 것인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세로로 쭉 사선 모양으로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RF 레이저랑 프랙셔널 CO2 장비 두 가지를 복합해서 할 거예요. 근데 순서는 보통 프랙셔널 CO2보다 이게 RF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프랙셔널 CO2를 해보면 정말 촘촘하게 에리세마가 쫙 생겨버리기 때문에 RF 니드를 어디에 꼽아야 될지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간격이 덤성덤성한 RF 레이저로 1차 시술을 한 다음에 프랙셔널 CO2로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팁을 이제 1차 팁을 할 거냐 아니면 11핀짜리 스트레이트를 쓸 거냐 그건데 이런 25핀을 이 환자는 쓸 거예요. 왜냐면 이 라인 보강도 중요하지만 주변에까지 같이 텐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25핀을 주로 사용합니다. 파워는 여기 모달리티 되어 있는 것 중에 뎁스가 0.8 정도 하면 충분히 이게 다 됩니다. 근데 조금 깊은 상처에서 뎁스를 좀 더 내려야 되겠다 싶은 경우에는 한 1.2mm 하면 저 진피까지 다 내려가요. 깊은 진피까지. 그래서 1.2mm 뎁스로 RF 한 70ms, 인텐시티 40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조금 아픈데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이거 터치하는 순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25핀 나오는 데서부터 이게 팁 마진까지 자세히 보시면 한 0.3에서 한 0.5m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 라인을 여기 맞춰서 하면 당연히 이쪽은 스페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좀 지나온 다음 상처를 지나온 다음에 정상 피부를 충분히 물고 한 0.5cm 정도 정상 피부 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빨간 선을 여기 스카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다시 투패스 진행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잘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카 라인 위주로 할 때는 여기 시행하고 나서 이렇게 살펴봐도 이렇게 크게 블리딩이나 이런 블러드 클라시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클리닝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드랩하거나 클리닝 하는 데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실제로 많은 시술을 해봤지만 국소감염이 됐든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술 전에만 병관 부위 아크솜을 한번 간단하게 닦아주는 것만도 충분할 것 같고요. 블리딩 살짝 하면 이렇게 눌러서 마무리하는 정도면 이렇게 충분합니다. 엔드포인트는 2패스 정도 하고 나면 에리세마가 거의 한 1, 2분 내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올라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한 에리세마고 엔드포인트 하시면 됩니다. 프랙셔널 CO2 이제 레이저를 하는데 정상범위 보통 0.3에서 0.5mm 포함하도록 크기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를 이렇게 끝까지 길게 하셔도 되는데요. 하다 보면 이게 각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삐져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여러 번 나눠서 짧게 하는 걸로 하시고 파워 보시면 1000 넘게는 잘 안 해요. 왜냐면 1000이나 1200이나 그 이상은 이제 스트레스홀드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상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 밑으로 차라리 PIH 안 생기는 정도로 잡으시고 리핏은 한 자리에서 여러 번 잡고 해버리면 이게 힛 어큐뮬레이션만 많이 되고 PIH만 생기고요. 나중에 멀티패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버랩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만 하고요. 디스턴스가 이제 중요한데 0.8하고 0.7을 제일 많이 선호합니다. 이게 스카 할 때는. 그래서 0.7 정도 하시고 모양을 네모, 그래서 스타트하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짧게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길게 하는 것보다 좋은 이유가 통증이 훨씬 적어요. 시술을 해보면. 그 툭했어. 이렇게 흉터 시술을 해보면 어린이들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증 없이 하는 시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CQ에 있는 이 점 빼놓은 모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흉터 센터 쪽에 한번 이렇게 트리밍을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긴 이 레이저 상처가 레이저가 만들어내는 이런 에리스마나 뭐 흔적들이 한 길어야 하루 안에 다 사라져요. 예, 다 끝났습니다. 네. 네,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이제 모공, 탄력, 미백 이 세 가지인데요. 사실 이제 이 시크릿이랑 프랙셔널 CO2 레이저 이제 CQ를 잘 복합하면 특히 모공하고 탄력은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복합하느냐가 문제인데 예전에는 오늘은 프락셀하고 2주 뒤에 오셔라케가 시크릿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 하다 보면 환자의 수능도가 좀 떨어져요. 다 바쁘시기 때문에 오늘 오고 2주 뒤에 오고 또 뭐 이렇게 잘 못 오고 왔는 날 하루에 이제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레이저를 에너지를 잘 조합해서 아주 멋진 레시피만 만들면 가능해요. 당일날 두 가지를. 그러면서도 다운타임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한 2, 3일 만에 공반이 사라지고 통증도 별로 안 심하고 효과는 극대화되고 그걸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시술은 시크릿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에너지가 다 깊이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가이드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시면 되고 우선 시술하는 부위는 이마, 뺨, 턱 이렇게 세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이제 뺨 쪽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눈가로 들어가고 이마는 제일 나중에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이제 팁이 조금 뭐 묻어지는 것도 있고 좀 블러드 클락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니들 상태가 좋을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났으면 싶어하는 부위 그게 눈가랑 뺨이거든요. 거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돌려보세요. 네. 괜찮으시죠? 항상 첫 번째 샷을 쏘고 나서는 환자한테 여쭤봐야 돼요. 괜찮냐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눈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정면 보시고. 네. 됐고요. 한쪽 편 하고 나면 반대편 바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이쪽 풀페이스 다 하고 나서 이쪽 넘어오면 니들 상태가 좀 틀리기 때문에 제일 예민한 부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성 환자분들은 되게 막 민감하게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턱선을. 그래서 이쪽으로 반드시 이렇게 따라서 해주는 것이 나중에 조라인 타이트닝이 분명히 옵니다. 이쪽으로 해주면. 됐고요. 그 다음 반대편. 반드시 쿨링 좀 해야죠.
반대편 아이스팩 좀 껴드릴게요. 반대편. 그래서 처음에 이거 두 가지를 콤바인 할 때는 pH를 되게 많이 걱정했었는데 결론적으로 pH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게 결론이고요. 중요한 건 이게 에너지 레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500에서 600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요. 디스턴스는 1.0으로 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 자체는 2패스 하지 않고요. 프랙셔널 쇼트는 1패스만 간단하게 하고 끝냅니다. 아마 한 2주 뒤부터 피부가 이렇게 팽팽해지면서 타이트닝 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 들어갑니다. 반대편은 오늘 보습제는 처방해 놓을 테니까 그거 갖고 가서 쓰세요. 아셨죠? 예, 다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하는 방법은 역시 동일하게 아까처럼 괜찮으시죠? 해서 이제 민감한 부위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정면 보시고요. 정면 하고 나면 반대편. 그 다음 눈 주변에는 패스를 2번 합니다. 더블 패스 할 때 이제 뎁스를 약간 0.8 정도로 낮추셔도 되고요. 눈 주변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패스 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뺨 쪽에 내려갈 때는 다시 이제 뎁스 깊이를 좀 올려야 돼요. 1.2mm. 자, 시작할게요. 아까 강조했던 턱선 할 때는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시술 중간중간에 뭐 니들 같은 거 잘 확인 안 하는 이유가 빠른 시간에 빨리 끝내는 게 오히려 더 낫
실제 또 확인해보면 괜찮아요. 크로팅 된 거도. 아까 그 다음 항상 이쪽에 이마 쪽에 할 때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눈처짐 같은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템포라리스머스 아래쪽을 공략해준다 하는 거 환자한테 설명해주면 좋아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 하겠습니다. 목 할 때는 팁을 바꾸는 게 좋아요. 경험상 해보니까 풀페이스 쏘고 낳는 팁은 바꾸는 게 다음번 목 시술할 때 이렇게 바늘을 꼽아보면 그 손에 전해오는 느낌이 이게 좀 무뎌졌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팁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목 할 때는 깊이가 한 1.5mm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세팅값이 1.5에서 1.2까지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 1.2로 많이 합니다, 목도. 목주름이 깊이 패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심하진 않은데 깊이 패이신 분들은 다시 11핀 팁으로 바꾸어서 뎁스를 좀 대신 내려야 돼요. 자, 됐습니다. 목에 이제 라인 따라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뎁스는 목 전체 하던 25핀보다는 한 0.23mm 더 깊게 해서 합니다. 옆으로. 선 따라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정면. 환자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한 세트로 보통 끝나고요. 목주름이 심하면 2패스, 3패스 물론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프랙셔널 CO2를 컴바인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랍니다. 근데 같이 컴바인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효과는 더 좋다는 거죠. 더 좋은 이유는 이제 피부 전체를 이제 자극하는데 표피도 자극시키고 진피도 자극시키고 그리고 표피 진피 간에서도 시그널을 주고받게 만드는 거죠. pH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 많으신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프랙셔널 CO2 컴바인 할 때 에너지 조절이 중요한데 절대로 욕심내지 말라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인데 시술하는데 토탈 시간이 20분 넘어가면 서로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숙달되면 20분 안에 다 할 수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반대편.
기나 마지막 기나. 여기 CQ 이게 프랙셔널 CO2 같은 경우에 이게 레이즈 빔이 되게 균질하게 나오면서도 스캐닝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풀페이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옆편에 보시면 아까 목주름 따라서 그 11핀 일자 팁이 들어간 자리에 메리세마하고 피부가 약간 이레마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적으로 타겟이 공략이 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 팁이 이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목주름뿐만 아니라 팔자주름 할 때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25핀은 이게 사각으로 뭉뚱하기 때문에 여기에 접착을 시키면 이게 곡면을 따라서 접촉되는 데가 있고 붕 뜨는 데가 있어서 균일하게 RF 에너지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일자 팁 같은 거 쓰시고 깊이를 좀 내리셔야 됩니다. 깊이를 한 2.0 정도까지 내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더 아플 수 있는데 한번 참아보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25핀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팔자주름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니들이 삽입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 말인즉슨 팔자주름 있는 그 해부학적 위치에 정확하게 진피 깊이까지 전기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반대편. 할 때는 홈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루브 바로 위에 있는 피부까지 같이 다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지금 한 시술하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거의 턴살이 잘 구분 안 될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우선 25핀 치료는 오늘은 시크릿 RF 레이저랑 프랙셔널 CO2 복합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턴살 부위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좁게 내려오는데 여기 있는 25핀이 넓은 부위로 내려오면 보세요. 이렇게요. 중간에 한번 해볼게요. 덜 아프시죠? 네. 지금 보면 약하게 이제 에리세마가 쫙 생기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턴살 부위에 상관없이 정상 피부도 많이 인발브가 돼서 포함이 돼서 전반적으로 통증도 있고, 불필요한 자극이 많아서 이런 25핀 팁 방식보다는 일자 형태로 된 11핀 형태가 선택적으로 타겟만 이제 재생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그걸 이제 고안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일자 팁으로 한번 볼게요. 얘들 내려가는 깊이는 한 1.5mm 정도면 해도 충분하고요. 반대편에 한번 여기 턴살선 따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으로 이렇게 턴살 부위가 있죠. 여기다 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벌써 몇 번 치료하셨던 분이라서 되게 많이 턴살이 좋아졌어요.
참을만 하세요? 네. 한 2분만 한 기다려보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 다음에 코핀 했는데 보시면 그냥 넓은 부위에 비특이적으로 이제 디퓨즈하게 스웰링과 에리세마가 발생하고 있고, 이쪽은 보면 텐사일 라인을 따라서 선택적으로 공방과 부종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불필요한 통증이나 아니면 pH 줄일 수가 있고, 시술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선택적으로 딱 치료가 되어서 더 나은 것 같아요. RF 단독보다는 프락셀이랑 같이 콤바인 하는 게 더 좋은데, 이제 복합 치료를 하려고 했을 때 보면 이제 더 왜 이게 일자 팁을 써야 되는지 이유가 명확해진다는 거죠. 보시면 여기는 하려고 보면 이 스트리에가 가려서 안 보여요. 지금 어디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죠? 근데 이쪽은 라인을 잡아놨어요.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일자 팁으로 했는데 여기랑 여기랑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프랙셔널 CO2 레이저를 복합할 때도 역시 레이저 에너지를 세게 할 필요가 없고요. 한 600 정도 하면 됩니다. 평소 흉터치를 하시던 거에 한 70% 정도만 하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선 따라서 굳이 멀티패스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싱글 패스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해야 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시술이랑 여기 보시면 아까 일자집 지나갔던 자리 맞추어서 하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프랙셔널 레이저를 2패스, 3패스도 해봤는데 하면 그냥 pH가 좀 많이 생기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효과 대비 1패스만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쿨링하고 스킨 재생시키는 제품도 포함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하면 이렇게 스티리아가 많이 좋아지는 걸 보고요. 특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아지는 경우는 한 2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피부가 얇아졌던 게 두꺼워지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그게 촉지가 됩니다. 피부가 두꺼워지고 피부결이 되게 보드라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진피 재생이 최대한 한 석 달까지 맥시멈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하고 나서 보면은 진피가 재생됐고 표피가 회복이 됐다 하는 거를 3개월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한 번씩 해서 3번까지는 무조건 하시고요. 3번 이상부터는 환자랑 잘 상담을 해서 하다 보면 5번, 6번 횟수가 증가될수록 이 턴살 부위가 많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턴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는 오래된 턴살들은 지금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턴살 초기 병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붉게 보이는 붉은색 턴살들은 과연 다이레이즈를 해야 될까, RF를 해야 될까, 프랙셔널 CO2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신데요. 그때도 제가 해보니까 다이레이저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역시 RF와 프랙셔널 CO2를 병행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턴살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표피가 얇아지면서 스킨이 이렇게 와이드닝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붉은색은 치료를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 옅어지기 때문에 그걸 전부터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한 달, 2달, 석 달 뒤 환자가 시간이 갔을 때 임머추어 폼의 그 붉은색 턴살이 와이드닝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게 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살 부위가 붉더라도 초기병변일지라도 그때는 보면 함몰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RF 일자 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시고 프랙셔널 CO2를 커버해주는 느낌으로 한 달 간격으로 해주면 스카가 이렇게 와이드닝 되는 것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수고했습니다.